오늘 제가 이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문을 보시면은 이제 이 취지를 알 텐데, 제가 이걸 해봤잖아요. 이거 정중길 변호사랑 상의해서 작년 9월에 제가 형집행정지를 넣어봐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죠. 형집행정지를 한다는 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형집행정지는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거의 죽을 병 걸렸거나 그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닌 기타 중대 사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례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관철시킨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제가 오늘 이제 변호사들하고 나 상의를 했는데, 지금 형집행정지 신청은 받아줘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데 그럼 이거를 인용을 하냐 기각을 하냐 했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의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통보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수만 하고 대충 읽어보고 갖다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 유일하게 지금 함부로 못 버리고 있는 게 박근정 여사 이제 친족이니까, 이제 그걸 못 버리고 지금 들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관계자라는 부분인데, 글쎄요, 저는 뭐 법적으로는 제가 관계자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할 건데, 내일 중앙지검 가서 내가 태블릿 PC로 너희 검찰이 조작해서 감옥 갔다 온 사람이다, 내가 조작을 잡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었으니까 이걸 신청하는 게 나는 관계인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중앙지검에 가서. 그래서 그들이 그걸 형식적으로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관계없이 이 형집행정지 신청서는 검찰이 천인공노할 조작을 했다는 것을 적어놨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형집행위원이나 윤석열 패권이나 이거를 가볍게 보지 못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름 적어줬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형집행정지위원께. 자, 2017년 3월에부터 지금 3년 넘게, 이제 4월이니까 3년 넘게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의 서울구치소 생활이 나름 즐거웠고 편해서 그런데 이거 3년 있으라 그러면 저도 몰라요. 저 딱 1년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요. 저는 서울구치소 생활에 아주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여기서 막 이상한 사기꾼들, 대통령 뒤통수 치는 놈들 보면은 다시 구치소 가고 싶은 생각도 늘 자주 하는데, 그게 1년이었으니까 그렇죠. 이 3년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장난 아닐 겁니다, 이거. 그것도 뭐 죄가 있어서 지금 죄값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누명 써가지고 3년 있으면은, 또 나이도 지금, 나이도 이제 거의 이런 되신 분 아니에요. 사형 선고받은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그리고 이명박이는 지금 왜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거 뇌물 더 많이 먹었거든요. 물론 어차피 대통령은 뇌물죄가 아닌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이명박이 뇌물 더 많이 먹었는데 왜 이명박은 계속 밖에 있고 박 대통령은 왜 안에 있냐. 정책의 문제죠. 이명박은 내각제 연방제 개헌에 협조해주고 있는 거고, 박 대통령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더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우 부당하다는 말이에요. 정책의 문제로 이명박은 밖에 있고 박 대통령 안에 있는 건 굉장히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4,000명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9월에 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기타 중대 사유, 이거는 형법상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됩니다. 기타 중대 사유. 박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몰아내고 구속을 초래한 JTBC의 태블릿 PC 보도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중차대형 위증교사,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행위가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종우, 강상묵, 김용재 검사는 태블릿 PC가 최서원 소유라고 주장한 유일한 증인 김한수와 함께 김한수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증거를 인멸한 증거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원래 태블릿 같은 개인 IT 기기는 요금을 납부한 사람의 소유물인 것이 정상인데, 그러나 김한수는 검찰과 공모해서 마치 자기의 회사인 마레이 컴퍼니 법인카드로 요금이 자동 납부된 것처럼 사건을 조작을 했습니다. 검사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JTBC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마레이 컴퍼니에서 자동이체도 되지 않았고 요금도 납부 안 됐고 2012년 1월
11월 27일 김한수가 태블릿 PC 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한 개인이, 법인이 아닌, 이 증거를 다 확보했고, 검찰과 김한수는 지금까지 2012년 태블릿 요금 납부 내역을 숨기면서 증거를 조작해왔습니다. 이거 지금 이 중앙지검장한테 주는 문서예요. 거기다 지금 다 적어놓은 겁니다. 이건 100% 읽어봅니다. 중앙지검장이. 문제는 검사 3명이 김한수에게 검찰이 확인한 바 요금 납부는 모두 마레이 컴퍼니 법인에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김한수가 위증을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검사들이 김한수에게 위증을 시켰어요. 이런 전례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래서 저는 이미 김종우, 강상묵, 김용재 검사 3명과 김한수를 모두 위증교사,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해놓았고, 금요일날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박 대통령 관련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면은 태블릿 PC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서 태블릿 추출 문서 3개, 이게 증거 채택된 것인데, 일단은 오직 김한수의 거짓말 하나로 태블릿 PC 사용자를 최소한으로 단정하고 대통령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부분은 이미 박 대통령 파기한 성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넣어서 무죄를 선고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태블릿 PC는 단순히 공무상 비밀 누설죄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바로 가세현 하청들이 태블릿 PC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없다라는 이제 또 거짓 선동에 나섰잖아요. 가세현 하청의 저 고릴라라는 놈은 원래는 태블릿 PC는 너무 중요해서 실수하면 대통령에 큰 패가 간다고 거론하면 안 된다고 선동을 하다가 조작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이제 목격자나 하청업체 놈이 또 튀어나와서 태블릿 PC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계가 없다는 거짓 선동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박근혜 파리들이. 제가 그래서 여기다 썼어요. 자, 이거는 그 가세현 하청업체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들어가는 문서예요. 단순히 태블릿 PC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2016년 12월 26일 언론사 데스크급 언론인들로 구성된 관훈클럽에서 JTBC 태블릿 보도 관련 JTBC가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고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를 나왔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까지 이끌었다는 것을 수상 사유로 발표했습니다. 그게 대상받았거든요. JTBC 태블릿 보도가 대통령 탄핵 가결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관훈클럽의 대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관계가 없으면 관훈클럽이 바보들이에요. 관훈클럽이 뭐 하는 데인 줄 알아요? 이게 조중동 사탄파 언론사들의 핵심 간부들이 만든 게 관훈클럽이에요. 원래는 이거 정주영 회장이 자기 동생이 동아일보 기자인데 이 독일에 유학 갔다가 죽었다고요. 그래서 동아일보 친구 기자들한테 돈을 왕창 싸주고 관훈클럽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정신영이에요. 정주영 회장 동생이. 내 동생 이름으로 신형 그 언론기금 만들어서 언론인들끼리 좀 좋은 일 하면서 써라. 이렇게 만든 게 관훈클럽인데 이게 조중동 데스크급 기자들의 거의 사교 클럽이 돼서 여기서 이미 이른바 탄핵을 다 지휘를 했다고 봐야죠. 이 관훈클럽, 사탄파 언론사의 간부 클럽인 관훈클럽에서 JTBC가 탄핵을 이끌어서 대상을 줬는데 뭘 태블릿과 탄핵이 관계없다고 떠들어대요, 이거. 자, 한국여기자협회 심수미에게 JTBC의 고영태 증언 및 태블릿 PC 보도는 최순실 등 비선 세력의 국정농단을 자인하는 박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로 이어졌고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특검 수사로 이어지는 분수령이 됐다며 역시 대상을 받았습니다. 관훈클럽 여기자협회 모조리 JTBC 탄핵 태블릿 보도가 탄핵을 이끌었기 때문에 대상 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 보수에서 이 한창 탄핵 들어갈 때, 그러니까 2017년 1월 19일이면 한창 탄핵 들어갈 때인데 아직까지 그 헌재에서 판결 나오기 전이잖아요. 누가 보수에서 태블릿과 탄핵이 관계없다 떠들었습니까, 이때. 이때 제가 탄기국에서 제2연사하고 제1연사가 김평우였잖아요. 이때 누가 저한테
태블릿은 탄핵과 관계없으니까 당신 뒤로 빠지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죽 박 대통령 석방하는 게 무서우면은 가세현 떨거지들은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방해를 합니까? 자, 2월 23일 이것도 탄핵 전이에요. 한국기자협회 JTBC 태블릿 PC를 입수해서 국정농단 사실의 결정적 증거를 제신. 자, 이거 얘기 잘했네요. 기자협회. 박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국가 기밀을 빼줘서 국정농단을 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태블릿 PC 하나예요. 이게 없었으면 탄핵이 안 됐다니까, 이거. 근데 이게 워낙 조작이니까 이걸 슬슬 뒤로 뺀 거죠. 슬슬 뒤로 빼고 국민들 이미 세뇌시켜놨으니까 증거 없이 그냥 때린 겁니다. 그래서 태블릿 PC 조작을 밝히면 탄핵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자들이 절 감옥에 집어넣었지. 탄핵과 관계없으면 태블릿 PC 그까짓 거 가지고 왜 감옥을 집어넣어요? 별거 아니면은. 다시 강조하지만 가세현 하청무리들은 제가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합니다. 내가 차라리 가세현 정규 멤버들은 내가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 두 놈 하청놈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붙을 거예요. 이렇듯 태블릿 PC는 민간인 최서원이 이를 이용하여 200여 건의 청와대 기밀 문서를 받아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실상의 유일한 증거로 활용됐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태블릿 PC가 김한수라는 청와대 행정관의 공적 업무로 사용된 것이면은 태블릿 안에 청와대나 인수위 대선 캠프 문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최서원의 국정농단 프레임도 무너지는 것이다. 맞잖아요. 국정농단 프레임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태블릿이 가짜면은. 태블릿이 청와대 행정관이 썼으면 그 안에 있는 청와대 문서가 뭐가 문제가 되며 심지어 그 200건에 있는 문서도 기밀 문서도 아니에요. 통상적인 문서입니다. 자, 어차피 태블릿 PC는 특검으로 탄핵 관련 특검과 국회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밝혀지게 돼 있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뭐 200석을 얻든 저 미통당이 뭐든 관계없어요. 이거 진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 안 갈 수 없어요. 이거는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들고 미통당 찾아다니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특검 가기 전에 박 대통령을 구속시킨 검찰에서 결정적 증거를 조작한 범죄가 밝혀진 이상 일단 검찰은 자신들의 권한으로 형집행정지로 즉각 석방시키라는 겁니다. 자, 검찰이 이렇게 고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한 사례는 없어요. 없습니다. 예, 미디어치가 조사한 바로 이거 없고요. 유일하게 유의성 간첩 사건 때 당시 검찰이 아니죠. 국정원이 중국에서 받아온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서 검찰에서 증거를 철회했지만 이거는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사전에 몰랐고 그냥 중국에서 가져온 문서 썼다가 그냥 당한 거예요. 이거는 고의로 조작한 거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고의로 증거 조작하고 위증한 건 이 사건이 최초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중대사유라는 겁니다. 이게 중대사유인 거예요. 검찰이 구속한 사람을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구속시켰는데 일단 풀어놓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사안은 처음부터 검찰이 태블릿 PC를 최서원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증인 김한수와 공모를 한 사건. 이 정도면은 형집행정지의 기타 중대 사유를 충분히 충족시킨다. 이상윤 중앙지검장은 반론해보세요. 자신 있으면. 이게 중대 사유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반론해보세요. 특히 현 검찰총장 윤석열은 국정농단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어요. 윤석열은 태블릿 PC 수사 안 했다 그러는데 자기가 증거인멸에 나선 검사 3명 모든 바 윤석열 사단, 특히 윤석열 오른팔 고영권 대구 반부패 부장검사 이자 역시 검찰과 특검 수사 당시 태블릿 카톡 조작 혐의를 받고 있고 이 당시 고영권이 특검 수사 총지했어요. 태블릿 수사를 총지했어요. 윤석열이 오른팔이 태블릿 수사를 총지했고 이 태블릿 조작에 나선 검사 3명 고영권까지 태블릿 조작을 관철시켜서 다 승진했습니다. 이거 윤석열이 모른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 측근들이 다 조작했고 그 조작을 한 놈들을 윤석열이가 다 승진시켰는데 그래서 전대미문의 태블릿 조작 사건은 현직 검찰총장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근데도 안 풀어줄 겁니까? 이 상황에서?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즉각 석방해라. 자, 이리고 우리가 이제 증거자료를 쭉 보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대검찰청 갑니다. 그래서 윤석열하고 기자회견은 대검찰청에서 하고, 대상은 윤석열하고 저 특검의 박영수하고 저 고영곤 태블릿 수사를 총괄한 즉각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기한 송심에서 조작된 증거들, 태블릿이 최성원 거라고 너희들이 조작한 증거를 다 증거 철회해라. 그 요구를 할 겁니다. 자, 유의성 사건에서 이게 중국에서 받아온 문서가 위조돼가지고 검찰이 다 증거 철회했거든요. 그래서 다 무죄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 증거들. 자, 김한수 2차 특검, 김한수 1차. 이거 다 증거로 쓰였습니다. 대통령 이 재판에 증거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 이것들 다 증거 철회해야죠, 이거. 이거 검찰이 조작한 증거인데, 이거. 그리고 만약 윤석열하고 고영건하고 박영수가 제가 열을 줄 건데, 열흘 안에 철회라 그럴 건데, 이렇게 명백히 검찰이 조작한 증거를 제가 제출했는데도 대통령 사건에서 증거를 철회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공범인 거죠. 윤석열하고 박영수 다 공범인 거죠. 태블릿 PC 조작한. 그러면 박영수하고 윤석열도 우리는 증거 조작으로 고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만세 부르는 자들, 윤석열하고 전화되면 전화해주세요, 윤석열이한테. 빨리 박근혜 대통령 증거 철회하고 석방시키고 태블릿 수사하라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